네, 안녕하세요. 배너의 주식 특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죠. 생명 연장의 꿈, 제약 바이오 산업 첫 번째, 제약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약 바이오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폭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처셀이 한 10배 가까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신라젠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한 10,000원 하던 게 15만 원까지 갔었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막 이제 호재성 기사들이 막 쏟아져요. 이 회사에 투자하면은 몇 년 내에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장밋빛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매일같이 급등 검색어 혹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종목 검색 1위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그 상위를 차지하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제약바이오가 어떤 건지,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에. 자, 아쉽게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기업도 없어요.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비중은 2%가 안 됩니다. 1%대예요. 세계 시장에, 그럼 미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또 재밌게 주식시장 그 규모랑 좀 비슷해요. 미국은 40%가 조금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1%대.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보면서 좀 놀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크고 매출이 많고 수익을 잘 내는 제약회사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 회사들이에요. 그것도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막 진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그런 제약회사들 포진해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약바이오,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정말 큰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상상하셨다면 조금 환상을 깨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왜냐하면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제약시장입니다.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길고 회사도 크고 매출도 많이 내고 수익도 많이 내는 회사들이 역시나 얘네도 개발하고 있어요. 신약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좀 크게 보았을 때 어디가 제약을 개발할 확률이 클까, 이런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증시에 있는 기업들만 놓고 이 중에서 내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세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포트도 거의 안 나옵니다.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막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 리포트가 안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리포트가 안 나오는 거는 리포트를 만들 만한 그 합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나 숫자, 근거들이 부족해요. 회사가 신약 혹은 어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 임상 2차 중이다, 임상 3차 중이다.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함부로 리포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돼요. 일반 투자자들은. 근데 보면은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 난리도 아니죠? 무슨 이 기업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확실하다, 2년 후에 몇 배 간다, 내가 장담한다. 그런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객관적인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럼 어떤 건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까지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산업입니다. 제약산업, 파마스티컬이라고 하죠. 이거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백신을 만들 목적으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질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산업이에요. 사람을 지키는 산업이죠. 자,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 제어 및 물질 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 기술,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 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 설명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생명공학 기술. 요새 제약 바이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학의 생명 공학 기술 이 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 산업은 뭐랬죠?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 산업 크기별로 채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보기에도 여기서 앞으로도 뭐 채용을 많이 한대, 고용을 많이 한대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그런 수요가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바이오 산업의 뭐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약품의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복제품이죠. 쉽게 말해서 몸에 더 흡수가 잘 되고 부작용도 적고 개발하는데 시간도 짧아지고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제약 바이오 산업이 유망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수익성 성장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 부가가치율이 1위예요. 36.9%. 굉장히 높죠?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를 크게 상회한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특허를 통해 20년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 물질 특허 존속기간 20년, 신약 개발하면 20년 동안 기업이 확실한 수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우리 수익률 높은 거 아시잖아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얘네 수익률 잘 나올 때는 40% 넘게 나왔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런 반도체보다도 제약이 더 잘 나온다는 거. 자, 또 유망한 이유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조업 중 매출 증가율이 2위입니다. 8.6%.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왜 빨리 성장할까요?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여러 그런 질병들이 최근에 빠르게 정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갔고 남성도 이제 80세에 거의 다 될 정도로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수명이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에이즈도 정복이 멀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 에이즈 걸리면 뭐 큰일 난다고 뭐 이제 얼마 못 살겠네 그랬는데 에이즈도 이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암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질병을 극복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는 거. 이게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이 유명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수익성, 영업이익 증가율 2위, 연간 8%.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역시나 전자, 반도체, 자동차. 전자, 반도체 높으니까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은 제가 IoT나 5G 할 때 결국에 IoT의 전자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중에 큰 시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높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익률 같은 경우. 여전히 이거 보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전자 반도체도 역시나 유망하구나.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약 바이오 산업이 유망한 이유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가려졌네요. 이게 뭐냐면은 위로 잠깐 올려볼게요. 네. 신약 개발을 하면은 매출 1조 원당 5,400명에서 6,100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7조 원대 글로벌 신약 1개 개발 시 약 37,800명에서 42,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7조 원대 성장 글로벌 신약이라고 했어요. 엄청 큰 거죠? 약 하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7조 원대 신약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 먼 얘기예요. 7조 원대. 근데 이 7조 원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상위 20대 신약의 연평균 매출. 그게 7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2016년 기준에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약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의약품 시장 매출이랑 맞먹는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비관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의약품 시장이 아직은 너무 작다. 다른 하나는 신약 하나 잘 만들면은 20조짜리가 될 수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력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자원은 부족한 나라예요. 그럼 그 인력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뛰어드는 게 올바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